이상해요, 이 할머니. 간병인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매일 밤 2시에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신용을 해요. 치매 환자인데도 손동작이 완벽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선율이 들려요, 정말로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쓱쓱 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근무하는 선한누리 요양원에 1년 전쯤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름은 한지영. 75세셨죠.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32살이에요. 예원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죠. 지금은 이곳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후회는 안 해요. 여기서 정말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특히 한지영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끔 까먹으셨어요.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셨죠. 어디서 오셨는지, 왜 여기 계시는지도 기억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2시가 되면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셨죠. 달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허공에 대고 뭔가를 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동작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이상한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까 확실했어요. 할머니는 실제로 바이올린을 켜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할머니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어요. 달빛을 받으며 허공에 대고 바이올린을 켜는 신용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정말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환청일까요? 아니면 제가 미친 걸까요? 하지만 선율은 계속 들렸어요. 너무 완벽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거부하시고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봤어요. 정말 고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죠.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어요. 특히 왼손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현을 누른 흔적이었죠. 자세도 특이했어요. 앉아 계실 때도 허리가 곧았고 고개를 드는 각도가 우아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처럼요. 가끔 할머니는 프랑스어로 중얼거리셨어요. 브라보, 앙코르 같은 단어들이었죠. 클래식 음악을 틀어드리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실 때요. 이분 누구세요? 어느 날 제가 룸메이트인 최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82세로 할머니보다 먼저 입소하신 분이셨어요. 글쎄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최 여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들리잖아요. 바이올린 소리. 진짜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여사님도 들으세요? 그럼요.
50년 전에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공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대체 누구실까? 어디서 오셨을까? 왜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으실까? 어느 날 서류를 가지러 원장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오래된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한지영 바이올린 독주회, 예술이전당, 1995년, 한국의 살아 사태. 포스터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우리 할머니랑 닮았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우리 할머니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지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나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활동한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한국의 사라사테라는 별명을 가지셨죠. 그런데 1995년 마지막 공연 이후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다음 날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한지영 할머니 말씀이에요. 응, 왜? 혹시 그분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맞으세요?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내가 20년 전 그분 팬이었어. 모든 공연을 찾아다녔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1년 전 강남 거리에서 배회하고 계셨어. 경찰이 보호소로 모셨는데 내가 인수했지.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거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은요? 찾고 있어. 이미 연락이 왔어. 원장님의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원장님이 받으셨어요. 네, 회장님. 내일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시고 원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내일 큰일이 벌어질 거야. 준비해. 회장님이 오신답니다. 원장님이 아침 일찍 저를 부르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어떤 회장님이요? 태양그룹 강태준 회장님. 한지영 할머니의 전 남편이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그룹이라면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요양원에 오신다고요? 전 남편이라고요? 응. 20년 전에 이혼하셨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찾아다니셨다고 해.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아세요? 아직 모르셔. 오늘 처음 말씀드릴 거야. 저는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 오늘 손님이 오세요. 손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네. 할머니를 아시는 분이래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도 아팠어요. 오전 10시쯤 현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세단 3대가 도착했거든요. 보안팀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78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죠. 비싼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떨리고 계셨죠. 그 뒤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내렸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었어요. 저분이 딸분이세요. 강서연 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래요. 원장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회장님과 서연 씨가 현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붉어 있었어요. 울고 오신 것 같았죠. 원장, 고맙소. 회장님이 원장님 손을 꽉 잡으셨어요. 20년을 찾았는데 드디어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조용히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특별히 준비한 개인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죠. 제가 모셔올게요. 저는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제가 아침에 입혀드린 옷이었죠. 할머니는 그 옷을 보자 이상하게 편안해 하셨거든요.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래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개인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셨어요. 서연 씨도 숨을 죽이셨죠. 지영아. 회장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을 봤어요. 잠시 서 계셨죠.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회장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야, 지영아. 태준이야. 회장님이 한 걸음 다가가셨어요. 태준? 할머니가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하셨어요. 그래, 당신 남편. 나 태준이. 남편?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 결혼 안 했는데요.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8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엄마. 서연 씨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야, 서연이. 엄마 딸. 할머니는 서연 씨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뭔가 생각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제게 딸이 있나요? 서연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껴 우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회장님,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이 거의 모든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중증 치매거든요. 그럼 날 영영 기억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때때로 음악이 기억을 깨우기도 합니다. 음악? 회장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네. 환자분은 바이올린 연주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계세요. 매일 밤 허공에 연주하시거든요. 그럼 바이올린을 보여주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서연 씨를 보셨어요. 서연아, 당장 집에 가서 엄마 바이올린 가져와. 네, 아빠. 서연 씨가 급히 일어나셨어요. 회장님은 할머니 곁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지영아, 내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보자. 할머니는 회장님 손을 봤어요. 오래된 화상 흔적이 있었죠. 이 상처, 할머니가 그 상처를 만지셨어요. 낯익은 것 같아요. 회장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50년 전에 내가 불에 탈 뻔했을 때 내가 구했잖아. 그때 생긴 상처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손은 그 상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괜찮아.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천천히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날 회장님은 저녁까지 계셨어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할머니는 잘 이해 못하셨지만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내일 다시 올게. 바이올린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이셨죠. 복도로 나오는 회장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뒤따라갔어요. 회장님, 나 괜찮소? 회장님이 벽에 기대셨어요. 20년을 찾았는데 날 몰라보다니. 하지만 다시 만나셨잖아요. 맞소. 다시 만났어.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요. 회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지킬게, 지영아. 이번엔 꼭 지킬 거야. 회장님이 떠나시고 저는 할머니를 병실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근데 저 사람들 누구예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맨 가족인데 할머니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가족분들이세요. 가족? 내게 가족이 있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서연 씨도 함께였죠. 어젯밤 한숨도 못 잤소.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날 몰라봐도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개인실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할머니는 어제 그 남자를 보자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네요. 응, 지영아. 나 태준이야. 기억 안 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회장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서연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엄마, 나예요. 서연이. 할머니는 서연 씨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은 못 하시는 듯 했죠. 당신 얼굴이 낯익긴 한데. 서연 씨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서연 씨는 실망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엄마, 제가 피아노 쳐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곡으로요. 서연 씨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자신의 연주 영상을 틀으셨죠.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방 안에 흘렀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보잉 동작이었습니다. 저거 봐. 회장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 곡이 끝나자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음악을 들으니까 슬퍼져요. 회장님이 할머니 옆에 앉으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해도 될까? 네. 우린 50년 전에 만났어.
내가 28살, 당신이 25살 때였지. 작은 음악회에서였어. 회장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당신이 무대에서 바이올린 키는 걸 봤어. 그 순간 난 당신에게 반해버렸지. 3년을 쫓아다녔어. 당신은 음악만 좋아했지만 결국 내 청혼을 받아줬어.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1978년에 결혼했어. 2년 후에 딸이 태어났지. 바로 서연이야. 서연 씨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여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고, 남자가 그 여자를 안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나예요? 할머니가 사진 속 여자를 가리키셨어요. 그래, 당신이야.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고요? 응. 우린 행복했나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정말 행복했어. 처음 10년은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10년 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은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것 같았어요. 우린 헤어졌어. 왜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 음악을 빼앗았어. 당신은 음악이 전부였는데 나 때문에 음악을 못하게 됐지. 할머니는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떠났나요? 아니, 내가 당신을 떠나게 만들었어.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었지만 원인을 만든 건 나였어. 서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서연아, 됐어. 회장님이 딸을 말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아내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할머니가 회장님 손을 잡으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응. 20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어. 전국을 다 뒤졌지.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한테도 부탁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러다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래. 1년 전에 원장님이 당신을 발견하셨어.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 주셨지.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전 왜 여기 있는 거죠? 그 20년 동안 뭘 했어요? 모르겠어. 당신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회장님이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죠. 지영아, 이거 기억나?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였습니다. 회장님이 케이스를 여셨어요. 안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바이올린이야. 20년 동안 내가 보관했어. 당신이 마지막 공연 후에 나한테 보냈거든.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봤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이올린을 만지려는 듯 했죠. 만져봐도 돼요? 당연하지. 원래 당신 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턱에 대셨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어요. 50년간 몸에 밴 자세였죠. 이게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내 것 같아요. 정말 내 것 같아요. 회장님이 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활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현을 그었습니다. 아래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선율이었지만 완벽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음악가였나 봐요.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당신은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어. 한국 최고였지.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쓰다듬으셨어요. 다시 켜고 싶어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켜자. 내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회장님과 서연 씨는 오래 머무셨어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할머니는 여전히 두 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부탁하오. 지영이 잘 부탁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나 매일 올 거요.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회장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매일 새로 만나도 괜찮아.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다면. 회장님이 매일 오시는 게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대체 왜 이혼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이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서연 씨와 원장님도 함께였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수진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지영이를 제일 가까이서 돌보는 사람이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75년이었어요. 나는 28살 작은 사업을 막 시작했죠. 어느 날 친구가 음악회에 가자고 하더군요. 클래식에 관심 없었지만 따라갔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대에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25살 신인 바이올리니스트였죠. 한지영.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 난 넋을 잃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있다니 싶었죠. 첫눈에 반하신 거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공연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찾아갔어요. 용기 내서 말을 걸었죠. 지영이는 차갑게 대했어요. 음악만 사랑한다고 했죠.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3년을 쫓아다녔어요. 모든 공연을 찾아갔죠. 꽃도 보내고 편지도 썼어요. 지영이는 매번 거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머니가 마음을 여신 거예요? 응. 3년 후 지영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진심인 것 같다고. 음악을 방해하지 않겠다면 사귀어 보겠다고요. 회장님 얼굴에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죠. 지영이는 계속 공연했고 나는 사업에 집중했어요. 서로 꿈을 응원해줬습니다. 1980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임신 중에도 연주하셨대요. 아빠 말로는 뱃속에 저한테 바이올린 들려주신 거래요. 그래.
서연이가 태어나고도 지영이는 음악을 계속했어요. 물론 힘들었죠. 아기 키우면서 연습하고 공연하는 게 쉬울 리 없잖아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내가 최대한 도왔고 베이비시터도 고용했으니까. 문제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셨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지영이가 무대에 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회장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참으셨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5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압박하셨죠. 며느리가 집에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애는 누가 키우냐고요. 하지만 베이비시터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친엄마가 키워야지 남한테 맡기면 아이가 불행해진다고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불행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바쁘셔도 사랑받는 걸 알았거든요. 나도 알아, 서연아.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1990년쯤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최후 통첩을 하셨죠. 며느리 음악이냐 가정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은요? 나는 중간 입장을 택했어요. 지영이한테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면 안 되겠냐고 했죠.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지영이한테는 배신으로 들렸을 거예요. 음악을 포기하라는 소리니까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울면서 물었어요. 당신도 음악이 중요하지 않냐고. 내가 사랑한 게 음악하는 자기였는데 음악을 빼앗으면 뭐가 남냐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 후로 5년을 버텼어요. 지영이는 공연을 줄였죠.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도 잦아졌고 악평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울증도 오셨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웃음도 사라졌고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1995년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갑자기요?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거든요. 지영이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손주가 불행하다고. 엄마가 집에 없으니 애가 방황한다고요. 서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 정상적으로 잘 자랐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성적도 좋았어요. 알아. 하지만 지영이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자기 때문에 딸이 불행하다고 믿었죠.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어요. 이혼하겠다고.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고요. 회장님은 반대하셨죠? 당연하죠.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했죠. 하지만 지영이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어. 음악하는 나를 사랑했을 뿐이라고. 그 음악을 빼앗았으니 이제 남은 게 없다고요. 회장님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지영이는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서연이는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가지 말라고요. 저 기억해요. 서연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라고요. 지영이는 돌아서서 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3개월 후 은퇴 공연을 했어요. 마지막 무대라고 발표했죠. 회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켰어요. 앙코르는 아베 마리아였죠. 공연 후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종되신 거죠? 네. 다음 날 택배가 왔어요. 지영이 바이올린이었죠. 쪽지가 있었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이 보관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후로 20년간 못 찾으신 거고요. 전국을 뒤졌어요. 경찰도 사설 탐정도 다 동원했죠.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회장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내를 지켰어야 했어요. 어머니한테 맞섰어야 했죠. 하지만 난 비겁했어요. 회장님, 20년 동안 후회했어요. 매일 밤 지영이 꿈을 꿨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회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이제 다시 만났는데 날 기억도 못해요. 벌 받는 거겠죠. 내가 지영이한테 한 짓에 대한 벌이요. 저는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신 것도 기적이에요. 천천히 함께 시간 보내시면 돼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요. 당신 옆을 지킬 거예요. 일주일 후였어요. 회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양원홀에서 작은 공연을 해도 될까요? 공연이요? 네. 지영이가 다른 환자분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면 어떨까 싶어서요.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음악 치료 효과도 있을 거예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1층 홀을 정리했어요.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서연 씨가 전자 피아노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반주할게요. 엄마랑 듀엣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서연 씨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4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 연주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공연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예쁘게 단장시켜 드렸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혀 드렸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옷이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 무슨 날인데요? 할머니가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날이에요.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나요? 사람들 앞에서요? 네. 할머니는 원래 무대에서 연주하시던 분이에요. 그랬나요? 할머니가 거울을 보셨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보시며 잠시 멈칫하셨죠. 이 옷, 왠지 익숙해요. 전에 입어본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까요? 오후 3시에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홀에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 여사님도 앞자리에 앉으셨죠. 오늘 우리 지영 씨 공연이 정말 기대되네요. 최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회장님과 서연 씨가 먼저 입장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피아노 앞에 앉으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할머니가 약간 놀라셨지만 곧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신 것 같았어요. 먼저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서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곡입니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요.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으니까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음악에 빠져드시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보잉 동작이었어요. 곡이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어요. 서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셨습니다. 회장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손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계셨죠. 지영아, 이제 당신 차례야. 회장님이 케이스를 여셨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보셨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바이올린에 손을 대셨어요. 만지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거예요. 이게 내 거.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평생 당신이 사랑한 거예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턱에 댔어요.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50년간 몸에 밴 자세였죠. 활을 잡으셨어요. 첫 음을 켰습니다. 레에 맑은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완벽했거든요. 서연 씨가 피아노로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첫 듀엣이었어요. 45년 만에 이뤄진 합주였죠. 저는 객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환자분들도 가족분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앞자리에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계셨어요.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죠. 연주가 계속됐어요. 10분이 넘는 긴 곡이었지만 할머니는 단 한 음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라보! 누군가 외쳤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내렸어요. 관객들을 보시며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완벽한 무대 인사였죠.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객석을 보시다가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 할머니가 회장님을 가리키셨어요. 당신, 태준이죠?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지영아, 기억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신 얼굴이 생각나요. 내 남편. 회장님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셨어요. 78세 노인이 뛰어가셨던 거예요. 지영아. 회장님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태준, 당신 왜 늙었어요? 할머니가 회장님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나도 늙었어, 지영아. 우리 둘 다 늙었어. 우린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어. 할머니가 서연 씨를 보셨어요. 저 사람은 우리 딸? 그래, 서연이야. 우리 딸. 서연 씨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서연 씨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 버리고 가서.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울었어요. 객석에서도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회장님,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요? 부분적 기억만 돌아온 거예요. 일부는 여전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보셨어요. 지영아, 우리 왜 헤어졌는지 기억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 얼굴이 기억나고 서연이가 우리 딸이란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외엔 원장님 말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가족을 알아보셨지만 이혼이나 지난 20년은 기억 못 하셨습니다. 괜찮아.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어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태준, 우리 언제 결혼했어요? 50년 전이야. 그럼 우린 지금 결혼한 거예요?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사실은 이혼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린 부부야.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다행이에요.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회장님도 웃으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요. 그날 이후 회장님과 서연 씨는 매일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와 함께 계셨어요. 할머니는 두 분을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가끔 헷갈려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기억이 또렷했고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죠.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회장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산책 나가시겠어요? 좋아요. 우리 손잡고 가요. 두 분이 정원을 걸으셨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50년 전 신혼부부 같았어요. 태준, 우리 언제 만났죠? 50년 전이요. 작은 음악회에서요. 그때 내가 바이올린 켰나요? 그럼요. 당신이 무대에 서는 순간 난 반해버렸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난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했나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니요. 3년을 거절했어요. 정말요? 왜요? 음악만 사랑한다고 했죠. 남자는 필요 없다고요. 할머니가 회장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 당신한테 반한 거네요. 다행히 그랬어요. 하지만 다음 날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회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태준이에요. 당신 남편이고요. 남편? 제가 결혼했나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까지 기억하셨는데 오늘은 다시 잊으신 거예요. 네. 우린 5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회장님은 실망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김 실장님이 조사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할머니가 실종된 후 20년간의 행적이었습니다. 회장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부인께서 20년 동안 유럽에 계셨답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유럽에? 네. 처음 3년은 파리, 빈, 로마를 돌아다니셨대요. 거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셨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할머니가 유럽에서 버스킹을 하셨다니요. 목격자들 말로는 한국 할머니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하셨대요.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연주로 버셨죠? 하루에 수백 유로씩 벌었대요. 그걸로 작은 호텔에서 지내셨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자유롭게 음악만 했구나. 네. 목격자들 말로는 항상 행복해 보이셨대요. 그런데 왜 돌아오신 거지? 1998년쯤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기억장애가 시작됐대요. 김 실장님이 서류를 넘기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거리를 방랑하셨대요. 20년 동안 거리에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김 실장님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식당 주인은 매일 식사를 제공했답니다. 이 옷가게 주인은 옷을 갈아입혀 드렸고요. 이 약사는 약을 제공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부인 바이올린 실력을 보고 모두가 감동받았대요. 천재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도와드린 거랍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도움받으신 거예요. 거리 음악가들도 돈을 모아서 전달했답니다. 천사 할머니라고 불렀대요. 천사.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지영이는 항상 천사였어. 그날 저녁 회장님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지영아, 유럽 기억나요? 유럽?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파리, 빈 로마요. 거기서 바이올린 켰어요. 할머니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에펠탑. 봤어요. 그 밑에서 연주했어요. 기억나? 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박수를 쳐줬죠. 동전도 많이 던져줬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행복했어요. 매일 연주할 수 있어서요.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자유로웠구나. 네. 아무 걱정 없이 음악만 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내가 지영이를 가뒀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생활이 지영이한테는 감옥이었어요. 음악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에요. 어머니한테 맞섰어야 했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이혼 후 지영이는 진짜 행복했던 거예요. 유럽에서 자유롭게 연주하면서요. 하지만 병이 드셨잖아요. 그래도 20년간은 행복했어요. 그게 위로가 되네요. 서연 씨도 매일 오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연주하셨죠. 엄마, 오늘은 뭐 켤까요? 뭐가 좋을까? 차이콥스키는 어때요? 좋아요. 그거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모녀가 함께 연주했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어우러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연주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너 어렸을 때 제대로 못 키워줘서 음악만 하느라. 서연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 잘 컸어요. 엄마 덕분에 피아니스트가 됐고요. 정말? 네. 엄마 음악이 저를 키웠어요. 엄마 없어도 엄마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가 딸을 안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를 이해해줘서. 사랑해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억하는 날보다 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1년 동안 할머니를 돌봤는데 날 잊으신 거예요. 저 수진이에요. 할머니 간병인이고요. 아, 미안해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원장님이 회장님을 따로 부르셨어요. 회장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기억 상실이 심해지고 있어요.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어요.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치매를 일으킨 거예요. 수술은요? 어렵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요? 길어야 몇 달.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막 가족을 만났는데 다시 이별해야 한다니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이전당에서 공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놀랐어요. 지영아, 그게 무슨 20년 전 마지막 무대요. 제대로 끝내지 못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진짜 마지막 무대를 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반대하셨어요. 무리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알아요. 하지만 제발이요. 마지막이에요. 할머니가 간청하셨어요.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제발이요. 결국 허락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연습하셨어요. 오전에는 체력 훈련을 하셨고 오후에는 바이올린 연습을 하셨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힘들어 하셨어요. 할머니, 쉬셔야 해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는 쉬지 않으셨어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하셨죠. 연습 중에 가끔 멈추셨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잡으면 다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맞다. 연주 준비 중이었지. 3개월이 흘렀어요. 공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티켓이 오픈됐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75세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한지영, 20년 만에 복귀 공연. 티켓이 3분 만에 매진됐어요. 2,000석이 모두 팔린 거죠.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공연 전날 밤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내가 왜 공연하는 거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무대예요. 기억 안 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달려오셨어요. 지영아, 내일이 공연이야. 예술이전당에서.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보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맞다. 마지막 무대. 공연 당일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예쁘게 단장시켜 드렸습니다. 흰색 긴 드레스를 입혀 드렸어요. 머리도 고급스럽게 올려드렸죠.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할머니가 거울을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습,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이전당에 도착했어요. 리허설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4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휘자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정말 천재십니다. 75세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리허설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대기실에서 할머니가 손을 봤어요. 떨려요. 나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한지영이니까. 한지영.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맞아. 나는 한지영이야. 저녁 7시였어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2,000명 관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대로 걸어 나가셨어요. 천천히, 우아하게요.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20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이 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수가 터졌어요. 할머니가 자리로 가셨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준비됐어요. 지휘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어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할머니의 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맑은 선율이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했죠. 75세 치매 환자의 연주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객석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도 서연 씨도 원장님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가 끝났어요. 박수가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할머니가 대기실로 오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엄마. 서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가 물을 마시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2부가 시작됐어요. 더 아름다운 곡들이었습니다. 크라이슬러, 마스네. 모두 명곡들이었어요. 마지막 앙코르 시간이었어요. 서연 씨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셨어요. 마지막 곡은 제 딸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입니다. 피아노가 시작됐어요. 할머니의 바이올린이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듀엣. 45년 만에 이뤄진 완벽한 합주였어요. 관객들이 울고 있었어요. 2,000명 모두가요.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브라보, 브라보. 모두가 일어났어요. 꽃다발이 무대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어요.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제 평생은 음악이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 드렸어요. 이제 쉬어도 되겠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시는데 할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엄마. 서연 씨가 달려가셨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지영아. 회장님이 무대로 뛰어갔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할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벽에 기댔어요. 서연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 쓰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셨습니다. 공연. 잘했나요? 완벽했어요, 지영아. 회장님이 손을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다행이에요. 제대로 끝냈네요. 그래요. 제대로 끝냈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쉬고 싶어요. 공연 후 3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병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밤낮으로 할머니 옆을 지키셨죠. 지영아, 나 여기 있어.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가끔 눈을 뜨셨습니다. 태준, 당신 아직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 고마워요. 서연 씨도 매일 왔어요.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서 들려드렸죠.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음악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구나. 저도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할머니, 요양원 환자분들이 다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최 여사님이 할머니 빨리 돌아오래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여보. 응, 지영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지영아. 이제 막 만났잖아. 20년이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할머니 목소리가 약했어요. 행복했어요. 마지막 무대까지 할 수 있어서요. 나도 행복했어. 당신 다시 만나서. 회장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지영아. 예전에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할머니가 회장님 손을 쓰다듬었어요.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 없이 어떻게. 서연이 있잖아요. 딸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 씨를 불렀어요. 서연아. 네, 엄마. 서연 씨가 다가왔어요. 엄마가 미안해.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돌봐줘서. 아니에요, 엄마. 충분히 사랑받았어요. 엄마 음악 계속 연주해줘. 엄마가 살아있는 거니까. 약속할게요, 엄마. 두 사람이 안고 울었어요. 저도 불렀습니다. 수진 씨. 네, 할머니. 바이올린 잘 켜주세요. 제 바이올린이요. 제가요? 네. 음악하는 사람한테 가야 해요.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새벽 2시였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응, 지영아. 저기 음악이 들려요. 음악? 할머니가 천장을 보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바이올린 소리.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이제 가도 되겠어요. 지영아.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천천히 멈췄어요. 2025년 3월 15일 새벽 2시 15분 한지영, 향년 76세.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예술이전당 앞에서 열렸어요. 2,000명이 왔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본 분들이었죠. 관 위에는 바이올린 복제품이 놓였어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가 피아노를 쳤어요.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켰어요. 할머니 바이올린으로요.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이 추도사를 하셨어요. 제 안에는 음악 그 자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서도 떠나서도 영원히 음악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두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02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예술이전당에서 추모 콘서트가 열렸어요. 한지영을 기리는 공연이었죠. 저와 서연 씨가 함께 무대에 섰어요. 할머니가 사랑하던 모든 곡을 연주했습니다. 2,000석이 매진됐어요. 수익금은 한지영 음악 장학재단으로 갔습니다. 무대 한쪽에 할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미소 짓고 계셨죠? 회장님도 오셨어요. 79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지영아, 보고 있소? 회장님이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영원히 살아있소. 음악 속에서요. 공연이 끝나고 저는 할머니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어요. 할머니, 잘 켰죠?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가 제 옆에 오셨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엄마 바이올린 잘 지켜줘서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음악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계실까요? 그럼요. 저기서 바이올린 켜고 계실 거예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바이올린 선율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지만 음악은 영원합니다. 한지영은 갔지만 그녀의 선율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수진의 손에서, 서연의 마음에서, 그리고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요. 음악은 기억을 깨우고 사랑을 이어주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냈나요? 괜찮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음악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한지영 할머니처럼 음악으로, 회장님처럼 그리움으로, 서연 씨처럼 기억으로 말이에요. 오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